할아버지, 저예요. 민수, 오랜만이에요. 봉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민수라니? 그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너 누구지? 민수는 한 걸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현민이 형 동생이에요. 기억나시죠? 어릴 때 같이 논에서 놀았잖아요. 봉석은 기억이 날듯 말듯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봉석 씨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복이 들어오실 거예요. 서울 외곽,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 좁은 골목 끝에는 이끼로 덮인 낡은 단독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창틀은 삐걱거렸고 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느라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 집에 살던 82세 한봉석 노인은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논을 바라보며 흐릿한 기억 속을 더듬곤 하였습니다. 봉석은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어떤 날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영자를 부르며 밥상을 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 든 빛바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손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현민이 우리 손자. 봉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으려나? 그의 외아들은 해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손자 현민은 몇 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봉석은 가끔 자신이 전화를 깜빡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였습니다. 이웃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석을 그 부자 노인이라 부르며 그의 집에 숨겨진 재산에 대해 수군거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봉석에게 그런 소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봉석은 빈 거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 없는 공기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내가 또 깜빡했구나, 영자. 너 몇 년 전에 갔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 현민과 저기서 뛰놀곤 하였습니다. 현민이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까르르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도 흐릿하였습니다. 정말 현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였을까요? 봉석의 머릿속은 안개로 가득하였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혼자여도 괜찮아. 목소리는 담담하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좀 와주었으면.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똑똑. 봉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그는 느린 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요즘 마을에는 낯선 이가 드물었습니다.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문이 삐걱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석 어르신, 저예요. 철수. 마을 이장 윤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구나. 봉석은 안도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리 와, 차라도 한잔할래? 철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계시면서 괜찮으신가요? 지난번에 약 깜빡하신 것 보고 좀 걱정돼서.
봉석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좀 깜빡깜빡해도 살아는 진다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간병인을 구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올 거예요. 젊은 분인데 성실하고 친절해요. 간병인? 봉석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진 않았어. 혼자 잘 지낸다니까. 철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달랬습니다. 어르신,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봉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지만 철수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사실 봉석도 혼자라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이 나쁘지는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철수는 봉석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내일 간병인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박지영이라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알았다, 알았어. 봉석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가봐. 나 좀 쉴 테니까. 철수는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어르신. 푹 주무세요. 문 닫히는 소리, 바람 소리가 다시 고요를 채웠습니다. 봉석은 다시 창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간병인이라 그래. 누가 와준다면 현민이 소식도 들을 수 있을지도. 그의 눈에는 희미한 기대가 스쳤습니다. 한봉석의 집은 여전히 고요하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작은 마을은 아침이면 논에서 반짝이는 이슬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봉석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그의 기억을 조각내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마을 이장 윤철수가 간병인 이야기를 꺼냈지만 봉석은 그 말을 반쯤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뭐 먹어야 하나? 봉석의 목소리는 느리고 약간 망설이는 듯 하였습니다. 영자 좋아하던 된장국이나 끓여볼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내가 또 영자는 없는데. 그는 주방 선반에서 된장통을 꺼내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렸습니다. 손자 현민의 웃는 얼굴, 어린 시절 논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던 장면. 현민이 그 녀석 잘 지내려나. 봉석은 사진이 놓인 거실로 걸어가 빛바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현민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락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순간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봉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철수인가? 이 양반 참 잔소리가 많아. 그는 느린 걸음으로 문을 향하였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남자가 밝게 외쳤습니다. 저예요, 민수. 오랜만이에요. 봉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민수라니. 그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너 누구지? 민수는 한 걸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현민이 형 동생이에요. 기억나시죠? 어릴 때 같이 논에서 놀았잖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엔 두 어린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 저랑 현민이 형이 같이 찍은 거예요. 봉석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이게 현민이랑.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민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 민수 맞나? 내가 손자였나?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제가 좀 오랜만에 와서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현민이 형이 외국에 있어서 제가 대신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봉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수구나. 들어와, 들어와. 그는 민수를 집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채운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는 봉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잘 지내셨어요?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좀 걱정돼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봉석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모나야 그냥저냥 지낸다. 근데 내가 이렇게 와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그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민이는 잘 지내고 있나? 그 녀석 연락이 뜸해서.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였습니다. 형은 잘 지내요. 외국에서 사업 바빠서 정신없대요. 곧 연락드릴 거예요. 제가 대신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봉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착한 녀석이구나. 민수,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좀 낡았네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그는 자연스럽게 봉석의 일상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은 잘 챙겨 드시는 거죠? 밥은 누가 해주시고요? 봉석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어제 이장이 뭐래더라, 간병인?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간병인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제가 걱정돼서요. 제가 좋은 사람 알아볼게요. 그는 빠르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나저나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현민이 형이랑 저랑 같이 놀았던 거 기억나세요? 봉석은 미소 지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어릴 때 논에서 비행기 날리면서 깔깔대던 게 생각난다. 현민이가 비행기를 하늘 높이 날렸는데 나무에 걸려서 울었던 적도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약간 불확실하였습니다. 그 기억이 정말 민수와 관련된 것인지 그는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수는 부드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형 위로해줬잖아요.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셨던 것도 기억나요. 그는 봉석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봉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민수, 내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좀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내일 또 올게요. 푹 주무세요. 그는 봉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봉석은 다시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민수가 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 착한 녀석이야.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였습니다. 민수의 말투, 그의 미소는 익숙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민수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첫 단계는 성공이야. 노인은 완전히 믿고 있어. 이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지. 그의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다음 날 봉석의 집은 아침 햇살로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고요한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82세 봉석은 여전히 치매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어제 찾아온 손자 민수의 방문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낡은 식탁에 앉아 민수가 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착한 녀석이야. 봉석은 사진 속 두 소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민이랑 같이 놀던 때가 맞나? 그래, 민수가 그랬지. 그의 기억은 흐릿하였지만 민수의 따뜻한 말투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온다던가?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석은 느린 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봉석 어르신. 저는 박지영이라고 해요. 이장님이 소개한 간병인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봉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 아, 철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그래, 들어와. 그는 지영을 거실로 안내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좀 깜빡깜빡해서 괜찮겠나?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하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약도 챙겨드리고 밥도 해드릴게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하였습니다. 봉석은 지영을 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참 성실하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것도 드문데. 그는 의자에 앉아 묻습니다. 철수가 너를 추천했다던데 그 양반이 꼼꼼해서 믿을만하지. 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이장님이 지역 병원에서 저를 추천받으셨대요. 제가 거기서 간호사로 일했거든요.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수의 계획에 얽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 민수는 지영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녀를 끌어들였습니다. 지영은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로 쌓인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힘겹게 생활하던 그녀는 우연히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봉석의 부유한 재산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지영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가짜 추천서를 만들어 지역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 관계자를 속여 지영을 마을 이장 윤철수에게 추천하도록 조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 이 일만 성공하면 빚 다 갚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민수의 달콤한 말에 지영은 망설였지만 그가 빚쟁이에게 그녀의 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하자 결국 공모에 동참하였습니다. 윤철수는 지영의 이력서와 병원의 추천을 확인한 뒤 그녀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는 마을 리더로서 봉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지만 민수의 교활한 조작은 그의 눈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봉석은 의자에 앉아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수 만난 적 있나? 우리 손자야. 어제 왔었는데. 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민수 씨요? 아, 네, 마을에서 잠깐 봤어요. 착한 분 같더라고요. 그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신가요?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된장찌개 좋지. 영자가 좋아하던 건데. 그의 목소리는 잠시 멀어졌습니다. 지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랍장과 책장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봉석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병인분도 오셨다면서요? 봉석은 기뻐하며 민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 민수, 내가 와줘서 참 좋구나. 이쪽은 지영이야. 오늘부터 나 좀 도와준대. 그는 지영을 소개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과 민수는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영은 민수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민수 씨, 어르신이 많이 좋아하시네요. 자주 와주시면 좋겠어요. 민수는 미소로 답하였습니다. 그럴게요, 지영 씨.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 제가 자주 올 생각이에요. 그의 말은 따뜻하였지만 눈빛엔 미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봉석이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민수와 지영은 주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였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류는 찾았어? 금고 위치라도 알아야 해. 지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직이야. 노인이 자꾸 헛소리해서 찾기 힘들어. 서랍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녀는 팔짱을 끼며 민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약속한 돈 확실히 줄 거지? 민수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일이 끝나면 반반으로 나눌 테니까. 근데 조심해.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그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다시 찾아봐. 노인이 잠들면 서재 쪽을 뒤져.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하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의 이웃 정자는 봉석의 집 앞을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민수와 지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자는 50대 후반의 주부로 봉석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낯선 얼굴과 지영의 지나친 친절함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봉석 어르신 집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아. 그 민수라는 젊은이가 손자라는데 내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이 치매라 혼자 못 지내시니까 손자가 온 거겠지. 정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찝찝해. 내가 내일 어르신 뵈러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그녀의 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봉석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수가 두고 간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착한 녀석이지 근데 왜? 그는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현민이가 민수랑 같이 놀았다고 했나? 아니, 현민이 혼자였던가. 그의 기억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영은 봉석이 거실에 나온 것을 보고 다가가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그녀는 약봉지를 꺼내며 봉석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봉석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방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책장과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금고가 어디 있는 거야? 그녀의 손이 낡은 서류철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봉석의 마음은 여전히 흐릿한 기억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그의 과거를 조각내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점점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라 주장하는 낯선 방문자와 새 간병인 지영의 등장으로 집안은 잠시 생기를 띄었지만 마을 이웃 정자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아침 식탁에 앉아 지영이 차려준 된장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멀리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이거 영자가 좋아하던 맛이구나. 그는 흐뭇하게 웃으며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참 잘한다, 정말.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면 저도 기뻐요. 그녀는 봉석의 그릇에 국을 더 덜어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수 씨 오늘도 오신대요? 어르신이 많이 좋아하시던데.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 착한 녀석이지. 어제도 와서 옛날 얘기해줬어. 현민이랑 같이 놀던 때가.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근데 현민이하고 민수가 같이 있었던 게 맞나?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하였습니다. 지영은 빠르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그녀는 약봉지를 꺼내며 봉석의 주위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민수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찾으려 하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각 마을의 작은 우체국에서 정자는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정자는 봉석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지영의 지나친 친절함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석의 집으로 온 낡은 엽서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엽서에는 외국 소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인은 봉석의 아들 한상민이었습니다. 정자는 엽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상민 씨가 보낸 건가? 봉석 어르신 아들이 외국에 있다던데. 그녀는 엽서 뒷면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현민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민이? 그럼 민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녀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엽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약간 피곤하지만 친절하였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한상민 씨 맞으신가요? 저는 아버님 이웃 정미자예요. 봉석 어르신 댁 근처에 사는. 상민은 놀란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아, 정자 씨. 아버지가 잘 지내시죠?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정자는 망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민 씨, 혹시 민수라는 손자가 있나요? 어르신 댁에 요즘 자주 오는 젊은이가 손자라고 하던데. 상민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민수라니요? 제 아들은 현민이 하나뿐인데 민수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정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라는 사람이 손자라며 어르신 댁에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간병인도 데려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상민은 다급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건 알지만 손자는 저희 현민이 뿐이에요. 민수라는 사람은 절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정자 씨, 제발 좀 더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알겠어요, 상민 씨. 제가 여기서 눈여겨볼 테니까 빨리 오세요. 어르신께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전화를 끄는 정자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말하였습니다. 여보,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그 민수라는 사람 손자가 아니야. 상민 씨가 모르는 사람이래. 남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어르신 댁에 드나드는 거지? 혹시 돈을 노리는 거 아니야?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내가 오늘 저녁에 어르신 댁에 가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봉석의 집에서는 민수가 다시 찾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석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릴 때 논에서 연 날리던 거 기억나세요? 현민이 형이 연을 너무 높이 날려서 끊어졌었잖아요. 봉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던가. 연이 나무에 걸려서 현민이가 울었지. 그는 웃었지만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내가 그때 옆에 있었나? 민수는 빠르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제가 형한테 새연 사주자고 했잖아요. 그는 봉석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봉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민수, 내가 이렇게 와줘서 참 고맙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말은 그의 외로움을 녹이는 듯 하였습니다. 지영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눈짓을 보냈고 봉석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서재 다시 뒤져볼게. 근데 정자라는 이웃이 자꾸 집 근처에서 얼쩡거려. 조심해야겠어. 민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알았어. 그 아줌마가 문제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넌 서류나 빨리 찾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봉석이 돌아오자 민수는 다시 미소를 띠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또 올게요. 지영 씨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봉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자는 봉석의 집 앞 골목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서재에서 손전등을 켜고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정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빨리 와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봉석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현민이 누가 진짜지? 그의 기억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봉석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민수가 준 사진과 함께 새로 가져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린 손자가 쓴 듯한 글씨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석은 편지를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이 녀석,
어릴 때도 이렇게 착했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였지만 기억의 조각들은 여전히 흐릿하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민이랑 민수가 같이 썼던가? 아니, 이게 민수 건가? 지영은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봉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민수 씨가 준 편지 때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영아. 민수가 자주 와줘서 마음이 놓인다. 내가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참 고맙구나. 그는 지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내 재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민수가 나중에 필요할 거라던데. 지영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서류요? 아,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찾아볼게요. 어르신은 걱정 마세요. 그녀는 빠르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점심엔 김치찌개 드시고 싶으신가요? 봉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치찌개 좋지. 그의 목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지영은 봉석이 다시 사진에 빠져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슬쩍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민수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찾으려 하였지만 여전히 금고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봉석에게 새로 만든 가짜 가족 앨범을 건넸습니다. 앨범에는 어린 소년과 봉석이 함께 찍은 듯한 사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들 정리해봤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시장 간 날이에요. 봉석은 앨범을 넘기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하였습니다. 시장? 그래,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졸랐던 게 맞나?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하였지만 민수의 말에 점점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수,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참 고맙다. 민수는 봉석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근데 요즘 치매 때문에 좀 걱정돼요. 혹시 모르니까 재산 서류나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석은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유언장? 그게 어디 있더라. 내가 어딘가 넣어놨는데.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문질렀습니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지영 씨랑 같이 찾아볼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저 믿으시면 돼요. 그는 봉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봉석이 잠든 후 민수와 지영은 서재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가짜 유언장을 꺼내며 지영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완성했어. 노인이 이걸 보면 나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고 믿을 거야. 서명만 받아내면 끝이야. 지영은 유언장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진짜처럼 보일까? 노인이 치매라지만 완전히 속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아줌마 정자 씨가 자꾸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려. 오늘도 창문 밖에서 쳐다보더라.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문제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서명이나 받아내. 금고만 찾으면 우리가 이 집 전부를 손에 넣는 거야. 그는 지영을 날카롭게 보며 덧붙였습니다. 배신하면 너도 끝장이야. 지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감옥행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자는 집에서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상민 씨가 내일 한국에 도착한다더라. 민수라는 사람이 진짜 손자가 아니래. 그리고 그 간병인 지영인가? 그 여자도 뭔가 수상해. 어제 밤에 서재에서 손전등 켜고 못 찾는 것 같았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위험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어. 상민 씨가 오면 같이 알아보자고. 근데 내가 오늘 낮에 어르신 댁에 갔을 때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 유언장 같았는데 글씨가 어르신 거랑 달랐어. 남편은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유언장? 그럼 저 사람들이 어르신 돈을 노리는 거야. 정자야, 조심해. 괜히 나섰다가 당신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봉석 어르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내가 내일 경찰에 연락해 볼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상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민 씨, 서둘러요. 유언장까지 조작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봉석은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어린 현민과 민수가 논에서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민수의 얼굴이 낯설게 변하였습니다. 민수, 너 누구지? 봉석은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봉석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책장 뒤를 더듬으며 금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녀의 손이 낡은 서류철에 닿았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봉석의 오래된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지만 금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을은 깊은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봉석은 거실에 앉아 민수가 준 가짜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은 마치 진짜 가족의 추억처럼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이 녀석, 참 착하지. 현민이랑 같이 찍은 거라 했나?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였지만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현민이가 어디 있더라? 지영은 주방에서 아침밥을 차리며 봉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민수 씨 또 오신대요. 기분 좋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민수의 지시에 따라 가짜 유언장을 봉석의 서재에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봉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자주 와줘서 좋구나. 지영이 너도 참 고맙고. 그는 앨범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수가 유언장 얘기하던데 그게 뭐였더라? 내가 어딘가 넣어놨는데. 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 그건 민수 씨가 어르신 재산 정리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서재에서 서류 봤는데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볼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어르신, 밥 드세요. 오늘 된장국 맛있게 끓였어요. 봉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영아. 그의 눈은 다시 앨범으로 향하였고 민수의 거짓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회관에서는 정자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수의 과거 사기 전과를 보여주는 인쇄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라는 사람이 봉석 어르신 손자가 아니에요. 어르신 아들 상민 씨가 확인해 줬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르신 댁에 드나드는 거지? 돈을 노리는 거야? 또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간병인도 수상해. 너무 갑자기 나타났잖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어르신 댁 서재에서 이상한 유언장 봤어요. 어르신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어르신 치매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그녀는 주먹을 쥐며 말하였습니다. 상민 씨가 오늘 도착하니까 같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날 오후 상민의 아들 현민이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현민은 아버지 상민과 함께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정자와 마을 회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자 씨,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건 알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 대체 누구죠? 정자는 현민에게 민수의 사기 전과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르신께 손자라고 속였어요. 간병인 지영도 같이 공모한 것 같아요. 빨리 어르신 댁으로 가야 해요. 현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경찰과 같이 갈게요. 아버지가 위험하시기 전에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는 주먹을 쥐며 정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정자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봉석 어르신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봉석의 집에서는 민수가 지영과 함께 가짜 유언장을 봉석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유언장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봉석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건가? 민수, 내가 다 맞는다 했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흐릿한 판단력은 민수의 말을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거들며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민수 씨가 잘 챙길 거예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녀는 펜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지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현민과 경찰 2명, 그리고 정자가 들어왔습니다. 현민은 민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뭐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봉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현민이? 너 현민이 맞나? 민수는? 그는 민수와 현민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발뺌하였습니다. 뭐야? 오해예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 민수예요. 이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는 봉석에게 다가가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으시죠? 제가 할아버지 손자인 거 아시잖아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상민 씨랑 현민 씨가 다 확인했어. 너는 사기꾼이야. 그녀는 경찰에게 민수의 전과 기록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 어르신 치매를 이용해서 유언장까지 조작했어요. 경찰은 민수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최민수 씨, 당신을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세요. 민수는 도망치려 하였지만 경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오해야.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겁에 질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민수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유원장도 민수가 만든 거예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경찰에게 자백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봉석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현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민이 너 진짜 현민이냐? 민수는 내 손자 아니었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현민은 봉석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현민이. 민수는 사기꾼이에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하였습니다. 봉석은 현민의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민이 그래. 내가 현민이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현민의 손의 온기는 진짜임을 말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경찰은 민수와 지영을 연행하였습니다. 정자는 봉석을 부드럽게 안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지켜드릴게요. 마을 회관 밖으로 민수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봉석의 집은 폭풍이 지나간 듯 혼란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은 새벽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지만 봉석의 낡은 단독주택은 방금 전의 소동으로 어수선하였습니다. 민수라 주장했던 사기꾼 최민수와 간병인 박지영의 음모가 드러난 순간 경찰의 연행으로 그들의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82세 봉석의 마음은 여전히 치매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진짜 손자 현민의 등장과 이웃 정자의 헌신으로 위기는 막았지만 봉석의 흐릿한 기억은 아직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수가 남긴 가짜 사진 앨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앨범 속 조작된 추억들은 이제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봉석의 눈은 여전히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내 손자 아니었나? 그럼 현민이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현민은 봉석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현민이. 민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저를 속이려 했던 사기꾼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 진짜예요. 봉석은 현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익었지만 치매로 뒤엉킨 기억은 그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현민이 내가 현민이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현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수가 나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같이 놀았다고 했는데. 정자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사진들은 다 가짜예요. 민수가 어르신 치매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현민 씨가 진짜 손자예요. 상민 씨도 곧 도착하실 거고요. 그녀는 봉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다 지켜드릴게요. 봉석은 정자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자,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확실하였지만 정자의 따뜻한 말에 약간 안도하는 듯 하였습니다. 현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장난감 비행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논에서 날렸던 비행기예요. 할아버지가 져주려고 간직하셨잖아요. 그는 비행기를 봉석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봉석은 비행기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비행기. 갑자기 그의 눈에 선명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린 현민이 논에서 비행기를 날리며 까르르 웃던 모습, 봉석이 그 옆에서 박수를 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현민이 내가 날렸던 거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그때 제가 비행기 나무에 걸렸다고 울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새로 사주셨어요. 그는 봉석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예요, 할아버지. 진짜 현민이. 봉석은 비행기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현민이었지 민수는 아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흐릿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하였습니다. 내가 헷갈렸어. 미안하다, 현민아. 현민은 봉석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하였습니다. 아빠도 곧 오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할아버지 챙길게요.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보세요. 현민 씨가 이렇게 잘 컸어요.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돼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소식 전하고 올게요.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봉석은 현민의 손을 놓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자. 내가 참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하였지만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민수와 지영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노인이 저를 손자라고 믿은 거지. 제가 강제로 한 거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백하였습니다. 민수가 다 계획했어요. 저는 그냥 돈 때문에 따라갔어요. 유원장도 민수가 조작한 거예요. 제가 서재에 숨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후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수의 전과 기록과 가짜 유언장을 증거로 삼아 두 사람을 구속하였습니다. 민수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들이 봉석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봉석의 집으로 돌아오자 현민은 봉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된장국 맛 아직 기억나요? 다음엔 제가 끓여볼게요. 현민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봉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끓이면 영자도 좋아할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젓고 말하였습니다. 아, 영자는 없지. 내가 또 깜빡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서글펐지만 현민의 곁에서 안도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현민은 봉석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아빠랑 같이 할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그는 봉석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같은 사람은 다시 못 오게 할게요. 봉석은 현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린 현민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현민이 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다 잊어도 너는 잊지 않을 거야. 집 밖에서는 정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대요. 현민 씨가 곁에 있고 이제 저 사람들이 못 오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며 봉석을 위해 무엇을 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봉석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현민의 온기와 정자의 헌신은 그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거짓은 무너졌지만 봉석의 진짜 가족과의 재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기억은 더 선명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은 봉석을 어떻게 지켜줄까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봉석의 낡은 단독주택은 민수와 지영의 음모가 무너진 후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82세 봉석은 치매로 흐릿한 기억 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었지만 진짜 손자 현민의 귀환과 이웃 정자의 헌신으로 외로움의 그림자는 거쳐갔습니다. 가짜 손자 민수의 사기극은 경찰의 연행으로 끝났고 봉석의 마음은 이제 진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온기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봉석은 집 앞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멀리 논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고요를 더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현민이 준 낡은 장난감 비행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민이 이걸 날리던 때가 참 좋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의 조각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 녀석 착한 아이야. 현민은 마당으로 나와 봉석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비행기 보니까 옛날 생각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눈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논에서 이걸 날리다가 나무에 걸렸던 게 생각난다. 울면서 나한테 달려왔었지. 그는 현민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현민아, 내가 이렇게 와줘서 참 고맙구나. 현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당연히 와야죠.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빠도 곧 오셔서 같이 지낼 거예요. 그는 봉석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같은 사람은 2번 다시 못 오게 할게요. 봉석은 현민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그 녀석, 나를 속였지 근데 내가 헷갈려서. 그는 잠시 멈추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머리가 말썽이라 미안하다, 현민아. 현민은 봉석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새 추억 만들어요. 그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때 정자가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김밥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봉석 어르신, 현민 씨, 아침부터 뭐 하시나 했더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아줌마들이 어르신 챙기라고 김밥 싸왔어요. 같이 드세요. 봉석은 정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자, 내가 참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정자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다들 어르신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녀는 현민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현민 씨, 이제 자주 와야 해요. 어르신 혼자 두시면 우리 아줌마들 잔소리할 거예요. 현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자 씨.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정자 씨 덕분에 할아버지가 무사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별 말씀을. 자, 그럼 김밥 드시고 나중에 마을 회관에서 다 같이 밥이나 먹어요. 그녀는 마당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석은 김밥을 집으며 현민에게 말하였습니다. 현민아, 이거 맛있겠다.
정자가 만든 거면 믿을만 하지. 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김밥 먹으면서 손에 쥐고 놀던 게 생각난다. 현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저 그때 김밥 쥐고 뛰어다니다가 떨어뜨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새로 싸주셨어요. 그는 봉석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때 추억 다시 만들고 싶어요. 봉석은 현민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가 곁에 있으니까 내가 다 잊어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민수와 지영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지영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조사 중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민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후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마을은 봉석의 소식을 듣고 안도하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봉석을 위한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돼요. 현민 씨가 곁에 있고 우리도 다 같이 챙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봉석의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며칠 후 봉석은 현민과 함께 마을 근처의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시설은 마을에서 멀지 않아 정자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봉석은 새 방에 앉아 현민이 가져온 비행기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현민아, 여기도 나쁘지 않구나.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자주 와준다면 내가 다 잊어도 괜찮을 거야. 현민은 봉석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매주 올게요. 아빠도 곧 와서 같이 지낼 거예요. 우리 가족 다시 뭉쳤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였습니다. 봉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옛 시절의 농과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이 딱 좋구나. 내 곁에 가족이 있구나. 그렇게 봉석은 안개 속 기억 너머에서 진짜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